그 충북도청에서 그 사진전을 열었는데 그 사진전이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사진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논란이 일고 이러니까 또 하루 만에 그거를 철수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는 지시했다고는 설마 이랬어. 또 등신하냐? 코디가 안티야. 대통령이 안티는 대통령실이었어. 이제 봤더니. 이게 국민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런 결과가 나올 게 자명한데 그렇게 결과가 예상이 안 되는 건 본인들의 집착 때문이야. 그냥 대통령 네 분에게 사랑받고 싶어. 이거만 있는 거야. 오직 사랑받고 싶어. 아니 그 사진을 대통령 내가 보나? 국민들이 보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쵸. 대통령 내에게 보여주려고 전시회를 해. 국민 마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디가 안티라는 얘기가 그거야. 그걸 입혀보고 본인이 안만 좋아해도 연예인이. 일반인이 볼 때 안 어울려. 그러면 아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그럴 거야. 흡족해 하고 아니면 자기 눈에 이뻐 보이거나 정신승리하면서 그러면 그냥 아니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잖아.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다는 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너무 당연한 거고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뉴스를 통해 접해. 네. 그걸 홍보할 필요가 뭐 있냐고. 거기 그렇죠. 개랑 산책하는 거 다 우리가 봤는데 그런 걸 왜 새삼스러운 걸 아닌데 그거를 갖다가 홍보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분들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자기 열등이 마음을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어. 대통령실이 얼마나 인재가 왔겠어. 다 막 국영수 잘하고 천재들이 왔겠지. 막 다 명문대 나오고. 근데 이 마음을 안 보니까 내 가해자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을 돕고 싶으면 가해자 마음이 없어야 돼. 어떤 마음? 열등이 마음.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아주 세거나 반대로 엄청 미워 이 사람을. 이 두 가지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건 이해하지. 이 사람을 되게 미워해서 네. 적대시하는 마음은 가해자라는 걸 아는데 네. 너무나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게 가해자란 걸 몰라. 그치. 가해자야. 그러니까 오직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대통령실에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까? 하면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그거를 대통령이 보는 게 아니잖아. 김건희 여사랑. 국민이 볼 건데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사랑받고 싶은 집착. 너무나 센 거지. 그게 올라오니까 그 열등이 마음이 그냥 그걸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게 가해자 마음이라는 게 상대에게 도움을 못 주는 마음이라 가해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게 하잖아. 국민들이 우상화 작업하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 더 막 독재자 이미지와 사이비 교주 같고 그게 무슨 우상화 작업하는 거고 뭐 북한 금정은이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치 그리고 이런 느낌 들잖아. 대통령이 막 지시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죠. 국민들은 그렇게 알아듣죠.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냐고. 진짜 독재자 아니면 정말 김정은이나 이렇게 동상 세우고 막 좀 이상한 정신승리하는 미친 인간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 열등의 애고가 무서운 거야. 머리 공부보다 이 마음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이 협조를 안 해. 오직 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뜨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버려요.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 사진 계속 올린 거. 그렇죠. 독사진 막 예쁜 사진. 아니 모델이냐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인데 수치 준 거야. 막 예쁜 척하고 그거는 모델이나 잡지사 뭐 이런 데지. 지금 영부인이야.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 국모라고 했어. 그렇죠. 제일 큰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찍는 건데 예쁜 아가씨 애기로 찍어놔. 국민한테 나 이쁘지? 이건 연예인들이 하는 짓이고. 근데 그렇게 찍어놓고 그걸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질타를 했어. 근데 지난번에 한 번 하고 그만둬야 되잖아. 계속해. 왜 그러는데? 진짜 코디가 안티야. 그런 걸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게 자기 편이라고 믿고 일을 맡기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건 뭐냐면 사실은 자기는 대통령 네 분을 잘 모신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을 못 봐서 그게 아니야. 나 좀 봐줘. 내가 이걸 했어요. 대통령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 이렇게 했어. 나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지 지금 대통령을 사랑해서 국민들한테 존경받게 하겠다는 마음이 아닌 거야. 잘 봐.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은 잘 보지 않으면 휙 속아. 모든 사람은 다 속으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이상하잖아. 자식들이 부모한테 사랑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자들 보면 나는 되게 노력했는데 부모한테 맨날 혼났다. 부모 마음을 이해해주고
부모 원하는 걸 해준 게 아니라 나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해서 갖다 준 거야. 그래서 부모는 더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잘할 수 있으면 쉬워 인생이. 네. 내 마음을 보라고 내가 맨날 위대한 이슈까지 만들어서 그런 게 내 마음에는 내부에 적이 있단 말이야. 나 사랑받으려고 하는 짓이 오히려 나 미움받는 짓을 그렇게 하는 열등이 에고라는 게 있어요. 열등이 에고는 내가 늘 얘기하지. 집착 쓰지 마! 이래. 집착을 써. 사랑받겠다는 의도를 써. 그럴 때 그 열등이 에고예요. 그리고 고집 부려. 내가 잘못한 거를 잘못했습니다.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려. 안 꺾어. 이런 짓을 하는 게 열등이 에고야. 그리고 자기 잘못한 거, 무능한 거 인정 안 해.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 이 열등이 에고 하는 짓이죠. 그 열등이를 보고 알아차린 상태에서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 느껴져. 아, 이거 하면 국민이 질타하겠구나. 근데 안 느껴지는 거야. 이 마음을 안 보면 그냥 그 열등이 에고가 해버려. 열등이 에고가 하니까 열등한 짓을 그렇게 하면서 열등한 줄 모르니까 했고 하니까 결과가 어때? 가해. 안 좋은 열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등이 에고야. 근데 다 머리 공부했으니까 모르지. 근데 정치권 그 물을 받아서 온 국민이 지금 열등이 에고가 인식이 안 되는 게 오늘 아침에 쇼츠 보니까 소래포구. 네, 맞아요. 꽃게 다리. 아니 그럼 가정주부로서 얘기해봐. 살아있는 꽃게가 이렇게 옮긴다고 다리 떨어져? 안 떨어지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누굴 등신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수조물 떠먹으면서 안전합니다. 국민을 등신으로 하는 거야? 똑같아. 상인들도. 나는 예전에 보니까 막 그 살아있는 꽃게를 사러 가져왔더니 막 발부둥치다 이게 막 떨어지고 힘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걔가? 그게 막 그 다음날도 보니까 살아서 와 깜짝 놀라서 야 걔가 이렇게 힘이 좋아? 근데 그게 막 그냥 떨어진다고? 냉동 꽃게 아니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고 맞아요. 만약에 살아있는 꽃게가 힘이 다해서 죽었어. 그럼 떨어진 꽃게의 다리는 어디 가는데? 하나도 없더만 몸통만 이렇게 있고 다리 하나 띄게 있는데 그걸 보고 정상적이라고 느끼를 소비자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변명을 하니까. 그게 열등이야. 입으로만 반성하잖아. 반성은 뭐야? 고치는 거지. 근데 그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10번이라도 고쳐야 되고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 혼내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이해해달라고. 이해해달래. 그러니까 자기 열등이를 정치인하고 똑같아. 등신짓을 하면서 자기들이 등신인 줄 모르고 소비자가 등신이래. 정치인은 자기들이 수조물 떡 먹는 등신짓을 하면서 국민이 그걸 안 속아주면 이해 못 받았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그 이상한 행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 안 하니까 다들 이상한 거야. 그게 내로남불도 열등이가 하는 짓이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하는 집착으로 열등한 짓을 해서 또 오늘 뭐 있었지? 쇼츠?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차관급으로 대거 포진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편이 되어서 이익을 주거나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아기는 마음 공부했으니까 열등의 고가 세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열등한 짓만 해서 똥벌 차서. 근데 일반인은 모르는 거야. 대통령도 모르시는 거야 그걸. 내 편이 아니라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제자들한테 얘기해보면 내 말을 들어주려는 아기들도 나는 처음엔 나 엿먹이려고 그런 줄 알고 너 진짜 막 화를 냈어. 그랬더니 진짜 못 알아듣는 거야.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서에 이런 말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그리고 불경에 있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본다. 이걸 몰랐어. 이 마음이 열등이가 떠 있잖아. 안 들려. 보고도 안 보여. 그 똑같은 걸 봤는데 지적하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들은 안 보이는 거야. 못 봤다고 하는 거야. 네.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들어주고 싶어도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상대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봐. 대통령실이 안 튀지.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열등하니까 국민들한테 질타받을 짓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폭망하면 어떻게 돼? 표를 연결이 돼야 대통령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짓 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말을 안 들은 건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열등이라 안 들리고 못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제일 좋은 건 열등하지 않은 사람을 안 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럼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판별하느냐? 좋은 대학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머리 공부한 사람 말고
오랫동안 실무를 한 사람. 실무를 하다 보면 에고가 죽어. 열등의 에고가. 실수를 많이 하고 그 실수를 알아차려서 죽이고 고치고 한 사람. 그래서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그걸 장인이라고 그래. 네. 거의 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 그러면 경제계에 오랫동안 뼈가 굵었던 사람. 그거는 뭐 내 편 내 편 상관없는 거야. 그 자리를 주면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게 올라와. 최선을 다해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똥볼 차면서 자살골이나 넣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최선을 이상하게 다하지. 그러니까 능력 없고 열등이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계속 잘못된 쪽으로 계속 달리는 거야. 방향을 잘못 잡고 달리면 어떻게? 달릴수록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능력자를 안 치는 게 중요해.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잘하면 오히려 대통령은 그게 다 자기의 공이 되는 거야.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었어? 최고 잘하는 사람 데려와라. 다 그 자리에 앉히니까 열심히 하잖아. 다 인정받아야 열심히 해. 그럼 대통령이 인정해 주기만 하면 돼. 잘했다. 이러면 또 열심히 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문자 지난번에 장미란 네. 그 선수를 안 치고 잘한 거야. 문화체육부에 체육계에 계속 있었잖아. 거기 부조리도 봤을 때고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어서 속속들이 알 거 아니야. 교수도 하고 있고. 네. 그게 중요한 거야. 실무를 알고 완벽하게 거기서 모든 걸 파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월인 거야. 그런 머리 공부는 절대로 우월이가 될 수 없어. 열등이야. 근데 그냥 내 편이라고 다 안 친다. 폭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있는 저 야당도 마찬가지야. 맞아. 이재명 대표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포진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 다 자기 편이 코인하고 네. 돈 벌- 뇌물 먹고 돈봉투 돌리고 송영길 대표 제일 측근인데 돈봉투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도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지. 머리로는 내 편인데 몸은 적이 되는 거야. 열등이가 심할수록 안 할 짓을 해서 가까운 사람부터 죽이게 돼 있어.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영입할 때는 어떤 마음이야.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 들어와서 방탄 정당이랑 오명 쓰고 오히려 할 말도 못하고 버벅거려서 고구마 먹은 당대표 있는 당이 됐고 오히려 서로 힘들게 하고 있으면서 머리로 그걸 못 알아차리는 애고들이. 우리가 보면 알죠. 개딸은 보여 또. 서로 개딸은 이재명 대표를 더 힘들게 하고 입지를 좁게 하고 그게 보여. 민주당을 더 위태롭게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치? 네. 근데 자기들 그게 안 보여.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튄 거야. 적당히 날 비판할 줄도 알고 잘한 건 칭찬할 줄도 아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인 거야. 극우 극좌가 가장 안 튀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극좌는 자기 편한테는 아주 사랑한다고 느끼지. 그게 가해자야. 네. 안티 역할을 하는 거고 상대방에도 다 미움인 거야. 그래서 극우 극좌는 누구한테건 다 미움만 쓰고 있는 거고 중도가 진짜로 사랑인 거야. 자기 편도 쓴소리 할 수 있어서 도와주고 남의 편도 잘한 건 좀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합리적일 때 오히려 그게 가해자가 아닌 내 편인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너무 나를 좋아하면 조심해야 돼. 네. 너무 나를 좋아했던 사람은 언젠가 나한테 칼을 들이댈 사람이고 나를 칼을 들이대는 사람도 이 마음만 바뀌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나를 지금 막 칼 들이대는 사람은 당연히 위험하다고 느껴. 그치? 네. 그러면서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무서운 줄 모르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딸이 자기한테 가해자라는 걸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이 안티인 걸 아셔야 되는데 그 따위로 하고 자기 일 똑바로 안 하고 집착하면서 사랑받겠다고 하는 열등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걸 윗사람들은 다 알아야 돼. 네. 나는 18년 동안 우리 제자들 가리키면서 나를 되게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 부리면서 말을 안 들어줘서 일부러 하나 했대. 일부러가 아니라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모르고. 그렇지. 눈과 귀가 마음의 귀가 열리려면 한 분야에서 적어도 30년 40년.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정치 잘하고 싶으면 이 나라를 다 뒤져서 그 분야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 그 분야에 제일 잘하는 사람 데려와라. 이래야 돼.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을 안 치고 정권을 주고 칭찬하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단 결과를 내세요. 집값 안정시키는 거 결과를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이래야 돼요. 뭐 저래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 걸 보고할 필요 뭐 있어. 실력자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변명할 필요 없는 거야. 무능한 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실력자 몇십 년 묵어서 그쪽에 정통한 사람을 데려다 쓰고 대통령도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이 외교에 대해서 조언하고 경제에 대해서 조언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조언을 들을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가는 길이에요.